채화영, 너 내가 누군지 알고도 아직도 모른 척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드림호텔 VIP 라운지 공기를 뚝 끊어버렸는데요. 강준호가 대표실 문턱도 아니고 사람들 오가는 라운지 한복판에서 채화영 이름을 콕 찍어대놓고 박아버렸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준호가 셰프 자존심 하나로 화영과 싸우는 날이 아니라 준호가 자기 인생을 버린 여자를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참다가 결국 첫 폭탄을 터뜨리는 날이거든요. 더 소름인 건요. 준호 목 뒤에 번듯하게 새겨진 작은 문신 하나가 그 폭탄의 이유를 먼저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신이 오늘 밤 마대창 회장 귀까지 증거를 밀어넣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거였어요. 강준호는 친엄마가 채화영인 걸 알고 드림호텔로 들어왔고 그녀가 욕망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버리면서 마서린이 아무리 매달려도 결혼선을 스스로 잘라내는 대신 진홍주를 이용해 마대창 회장에게 증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판을 짜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준호가 이렇게 확신한 채로 들어온 시작은 보육원 기록 한 장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입양됐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강남봉과 한영자가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들이라고 말해준 덕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컸는데요. 문제는 밤만 되면 돌아오는 질문 하나였어요. 왜 날 버렸을까? 준호는 거창한 복수부터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누군가의 변명이든 사과든 딱 한 번만 들어도 마음이 내려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준호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틈만 나면 기록을 찾았고요. 입양기관 이름, 보육원 주소, 당시 담당자의 성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줄, 보호자, 인계자 칸이 문제였습니다.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대신 빨간 펜으로 한마디가 남아 있었거든요. 연예계 지망, 신원보호. 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는데요.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결정타는 다른 종이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인계 메모에 수기로 적힌 표시 하나, 목 뒤점 3개. 준호는 그 문장을 보고도 한참 멍하니 있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목 뒤를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점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가 너 목에 점이 줄처럼 있다고 놀렸던 기억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준호는 그날 밤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난 태어나자마자 표시가 붙어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준호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결심했었더라고요. 하나, 생모를 찾는다. 둘, 그 표식은 없앤다. 누군가가 날 구별하려고 찍어둔 점으로는 더 이상 살기 싫었거든요. 점은 지워졌는데요. 그 대신 준호는 그 자리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남이 알아볼 수 없게 아주 작게, 하지만 본인은 절대 잊지 못하게요. 점 3개가 남에게는 낙인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좌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신은 준호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찾아간다. 그렇게 퍼즐을 맞추다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채화영. 근데 이건 떠올랐다가 아니라 준호가 돈을 쓰고 사람을 써서 끌어낸 이름이었는데요. 준호는 입양기관에 남아있던 접수번호를 들고 먼저 기록대행업자를 찾았습니다. 정식 루트로는 막혀 있었고요. 기록은 늘 폐기라는 말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요. 폐기된 기록도 사람 손을 타면 다시 튀어나오더라고요. 며칠 뒤 준호에게 파일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앞장은 텅 빈 양식처럼 보였지만 뒷장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산모 신원보호라는 도장, 인계자 정보 삭제라는 빨간 표시,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남은 메모 하나. 연습생여 본명 사용 금지 대회비. 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 안이 딱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이름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흔적을 남겨둔 거니까요. 준호는 여기서 한 번 더 사람을 썼습니다. 당시 병원 야간 근무표를 끝까지 뒤져서 그날 근무했던 간호사 이름이 아니라
전화를 받을 법한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돈을 건네고 기억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 많았어요라고 잘라냈죠. 그런데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읽어줬습니다. 목뒤점 3개. 그 말이 떨어지자 상대가 숨을 삼켰고요.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애는 다른 애랑 바뀔 뻔했어요. 그래서 표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결국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완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만 쓰던 옛 이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옛 이름이 채화영이 과거에 잠깐 쓰다 버린 본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더 이상 확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준호는 이미 알았거든요. 자기를 버린 손이 누구 손인지. 준호가 그 이름을 확신한 순간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확인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어디서 부딪힐지, 어떤 사람을 통로로 쓸지. 준호는 그 순간부터 채화영을 엄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드림호텔 대표 채화영.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을 자기 판으로 되돌려 놓을 상대. 그게 준호가 붙인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준호는 드림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찾아가서 울고 묻는 건 의미가 없었고요. 채화영이 가장 강한 자리 사람을 카드로 쓰는 그 판 한복판에서만 준호가 원하는 답이 떨어질 거였거든요. 요리 실력으로 올라가면 화영 눈앞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일로 증명하겠다는 말이 본능처럼 박혀있는 사람이었고 그 본능이 오늘은 칼이 됐습니다. 주방에 들어간 첫날부터 준호는 일부러 화영 동선을 흔들었는데요. 보고서 결제 라인을 바꾸게 만들고 VIP 메뉴를 바꿔버리고 회장님 식성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대표님 취향과는 다를 겁니다를 계속 던졌습니다. 채화영은 그럴 때마다 입술을 꼭 눌렀고요. 화영이 참는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웃고 칭찬하고 뒤에서 사람을 자르기. 준호는 그 패턴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준호가 보기 시작한 건 엄마가 아니라 권력자 채화영이었습니다. 화영은 마대창 회장에게 인정받고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생이었고요. 마서린을 카드로 쥐고 더 단단히 올라서는 게 목표였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면서 확신이 점점 굳어졌는데요. 나를 버린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화영은 지금도 그 욕망으로 사람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 협력사, 심지어 가족까지요. 화영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옆에서 이강혁이 조용히 사람 명단을 정리하는 장면을 준호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출근을 안 했고요. 드림호텔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가장 실망한 순간은 화영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알아볼 필요조차 없는 사람 취급하는 눈빛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한 번쯤은요, 아주 잠깐이라도 화영이 자기 얼굴에서 뭔가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놀람이든 죄책감이든 뭐든요. 그런데 화영은 강준호를 볼 때마다 똑같은 표정을 썼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 그게 끝이었는데요. 그 눈빛이 준호 가슴을 더럽혔습니다. 내가 너한테는 끝까지 카드였구나. 그리고 오늘 그 카드가 가장 위험한 카드로 바뀌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드림호텔에 직접 내려왔는데요. VIP 저녁 자리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대창, 채화영, 마서린, 그리고 강준호. 마서린은 그 자리를 결혼 발표 자리로 만들고 싶어 했고요. 마대창도 그 분위기를 모른 척 밀어줬습니다. 마서린이 준호 잔을 살짝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강준호 씨, 우리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자. 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목 뒤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문신을 스치자마자 준호 얼굴이 딱 굳었거든요. 본인이 바꿔버린 표식이 오늘은 본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서린이 억지로 웃으며 묻습니다. 강준호 씨,
왜 그렇게 딱딱해요? 나 창피해요. 준호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화영을 봤는데요. 화영은 마서린을 바라보며 설이나 우리 집안에선 타이밍이 다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준호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버릴 때도 타이밍, 찾을 때도 타이밍. 준호가 참다 결국 뱉어버렸습니다. 대표님, 타이밍 좋네요. 채화영이 눈을 가늘게 뜨자 준호가 웃지도 않은 얼굴로 이어갑니다. 버릴 때도 찾을 때도요. 그 순간 마서린이 얼굴이 하얘졌고요. 마대창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채화영은 웃음을 지으려다가도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준호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알아들었구나. 준호는 여기서 더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얘기요? 전 없습니다. 마서린이 뭐예요? 하고 숨이 막히자 준호는 말끝을 잘랐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마서린이 눈물이 차오르며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라고 묻는데요. 준호는 너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라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알고 있는 진실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준호는 마서린을 보지 않고 채화영을 봤습니다. 대표님 딸이랑 결혼해서 대표님 사람 되는 거 대표님은 원하시죠? 채화영은 그 순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준호, 선 넘지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선 넘지 말라는 말 들으면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강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준호 셰프, 자리하지만 준호는 안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목을 살짝 돌려 목 뒤 문신을 화영 눈앞에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점 3개 지웠습니다. 채화영 눈동자가 그 순간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너무 짧아서 마서린도 마대창도 놓칠 뻔했는데요.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20년을 붙잡고 온 한 장면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는 알아.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더 잔인했어요. 근데 넌 지금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화영은 흔들린 눈을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요. 강준호, 너 지금 감정 섞지 마. 일로 증명해. 그 말이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대표가 할 말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준호는 오늘 증거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이미 보육원 기록 사본을 확보해뒀고요. 병원 메모, 산모 특징, 신원보호 표시까지 하나의 파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걸 공개하면 단숨에 판이 뒤집힐 수 있지만 준호는 일부러 지금은 안 던졌습니다. 드림그룹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로 자체가 아니라 폭로가 누구의 손에서 나오느냐였거든요. 준호가 던지면 준호가 죽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화영이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화영에게 되돌려주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내가 무너지는 방식으로요. 그 통로가 진홍주였습니다. 진홍주는 드림호텔 안에서 늘 마서린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아온 사람이었는데요. 마서린이 재벌 금쪽이로 굴어도 누구도 대놓고 못 건드리는 걸 홍주는 매일 봤고 그걸 볼수록 자기 인생이 더 하찮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주는 기회만 생기면 마서린을 흠집 내서라도 판을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홍주는 드림호텔에서 한 방으로 올라갈 통로도 찾고 있었는데요. 권력에 붙지 않으면 끝까지 밟히는 구조라는 걸 홍주는 너무 빨리 배워버렸으니까요. 그런 홍주가 강준호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준호 선배라고 부른 것도 사실은 친근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홍주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으로 줄을 세우는 타입이었고요. 선배라고 부르면 같은 편처럼 보이면서도 언제든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준호 입장에서도 그 호칭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정붙이는 말이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말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홍주 눈빛에서 딱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저 사람은 마서린을 무너뜨릴 카드가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던질 인간이다. 그리고 그 망설임 없는 욕망이야말로
준호가 마대창 회장에게 증거를 흘릴 때 가장 안전한 통로였더라고요. 홍주는 이미 채화영 라인에 발을 걸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화영이 홍주를 쓸 수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카드로만 본다는 거였고요. 홍주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홍주는 화영 앞에서는 충성, 뒤에서는 정보를 캐는 방식으로 자기 값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하필 홍주가 준호 목 뒤 문신을 본 날 홍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숨기는 게 있다. 그 의심이 홍주의 욕망을 건드렸거든요. 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작은 미끼를 던졌는데요. 보육원 기록 사본을 실수로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두는 방식이었죠. 홍주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목뒤점 3개라는 문장을 읽고 무심코 준호 목을 떠올렸거든요. 홍주는 그날 준호를 붙잡고 묻습니다. 준호 선배 그 표식 진짜 지운 거예요? 준호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는데요. 지웠죠. 근데요, 지워도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홍주가 숨을 삼키자 준호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그 한 문장이 홍주 속 욕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곧 대표를 흔드는 무기였거든요. 홍주는 바로 계산을 굴립니다. 이걸 화영에게 바치면 충성으로 포장할 수 있고 동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홍주는 그 사이에서 제일 맛있는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었고요. 준호는 홍주가 그 계산을 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조각을 더 흘렸는데요. 홍주야, 이거 대표님한테 바로 갖다 주면 너부터 죽어. 대표님은 원래 증거 들고 오는 사람부터 자르거든. 홍주가 눈을 부릅뜨자 준호가 낮게 이어갑니다. 근데 회장님은 달라. 회장님은 가족이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해. 특히 설인이랑 관련된 건. 홍주가 멈칫했습니다. 준호는 설인이라는 이름이 마대창에게 어떤 의미인지 홍주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찔러본 거였거든요. 홍주는 그날 밤 채화영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대창 회장 비서 라인에 먼저 접근했는데요. 홍주는 겉으로는 떨리는 척, 속으로는 이 한 장면을 꿈꿨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내가 판을 흔든다. 홍주는 회장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게 있어요. 대표님 라인으로 돌리면 사라집니다. 비서는 처음엔 흘렸지만 홍주가 내민종이 한 줄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뒤 표시라는 단어가 괜히 기록에 남아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그 사이 한 발 뒤에서 홍주를 밀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요. 홍주가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으니까요. 홍주는 회장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준호를 발견하고 속삭였습니다. 준호 선배, 이거 진짜로 회장님까지 가면 대표님 끝나는 거예요? 준호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야죠. 홍주가 더 묻습니다. 근데 선배는 왜 본인이 직접 안 해요? 준호는 그 질문에 아주 조용히 대답했는데요. 난 버려진 적이 있으니까. 버리는 방식은 너희가 더 잘하잖아. 그 말에 홍주가 소름 돋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홍주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선배, 화영 대표랑 무슨 일이 있다. 홍주는 그 확신을 들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앞에서 가장 안전한 거짓말로 시작했는데요. 회장님, 제가 설인님 관련해서 이상한 기록을 봤습니다. 마대창 눈빛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홍주는 그 눈빛을 먹고 자랐습니다. 대표님이 맡고 있는 자료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확인했는데 신원보호, 인계자 삭제, 그리고 목뒤 표시 홍주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 번에 다 던지면 본인이 위험하거든요. 대신 회장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마대창이 그걸 왜 내가 갖고 있지? 묻자 홍주는 숨을 떨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라인에서 지워질까 봐요. 그 순간 준호가 원하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며느리로 감싸는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자신의 권력과 혈통이 흔들리는 건 절대 못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홍주가 던진 증거는 화영이 준호를 버렸다가 아니라 화영이 회장을 속일 수 있는 자료를 숨겼다로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이건 회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폭탄이었고요. 그날 밤 최화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호 관리해. 설인이 마음 다치게 하면 그건 곧 내 자리 흔드는 일이야. 이강혁은 필요하면 치우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화영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치워. 준호는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알았는데요. 화영은 늘 치워로 끝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요, 그 치워가 준호가 아니라 홍주를 향해 튀어갈 수도 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홍주에게 일부러 남겨둔 마지막 안전장치를 하나 더 쥐어줬습니다. 홍주가 회장에게 흘린 건 사본이고 원본은 준호 손에 있다는 신호였죠. 화영이 홍주를 자르려는 순간 홍주는 도망칠 길이 있어야 하니까요. 준호는 홍주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홍주가 더 끝까지 달리게 만들려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진홍주가 회장 앞에서 설이님 관련이라고 입을 열어버린 순간 마대창은 최화영을 바로 부를까요? 아니면 먼저 이강혁부터 꺼내서 자료를 숨긴 이유를 캐물을까요? 그리고 준호 목 뒤 문신 점 3개를 지운 자리에 남은 그 표식은 다음 회차에서 누가 먼저 알아보는 순간 가장 크게 터질까요? 댓글로 여러분 예상 남겨주세요. 지금 댓글이 다음 판의 키가 됩니다.